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일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8기 대표단 선거 진행 중에서 부대표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대표 후보 토론회는 사전에 공통 질의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듣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대표 후보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후보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대표단 선거에 여성명부 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경자입니다. 스산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어둡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백남기 농민이 억울한 죽음을 사과받지 못한 채로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는 여전히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 지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높은 이 시절에 우리 노동당이 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대표단 후보들은 특히 저는 이번 선거에 탈핵이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석영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에 일반명부 부대표 후보로 출마한 고양파트당역 당원 임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8기 대표단 선거는 17년 대선과 18년 지방선거라는 두 정치 일정을 앞두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당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찾아가는 선거입니다. 지금 유세가 중간점에 이르렀는데요. 당원들의 많은 열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다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결론들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의원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로서 정당 조직으로서 타 세력 및 정당과 관계에 관한 그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 조직으로서 노동당이 사회운동 및 타 정당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관점 하에서 노동당에게 요구되는 과제 및 사업,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입니다. 이경자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제 우리 당이 받는 압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권연대와 같은 흐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늘 일관된 태도를 저는 취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와 같은 정당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독자적인 의제를 국민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조건이나 당시의 여러 가지 전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의 전술이 구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당원동지들의 의지를 모아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진보 좌파 진영의 운동의 흐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급변하고 있는 정치 변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이 선거 시기에 직면해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과 대중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우리 당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같은 이 작은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정책과 의제를 어떻게 잘 마련해서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선전해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성 정치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 1만 원은 우리 당이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제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과 가치가 그대로 실현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 1만 원과 같이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의 문제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의 다양한 형식의 대중운동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과 흐름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힘을 정치적인 집중으로 모아낼 수 있는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당을 또는 우리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임석영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일반적인 관점부터 저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운동은 사회운동이자 동시에 정치운동입니다. 특히 사회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은 결국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당은 기존의 사회운동과 협력하여 이런 사회운동에서 제기되는 그런 과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정당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새롭게 사회 속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현재 우리에게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먼저 노동당이 롤 중심으로 사회적 요구, 정치적 과제를 실현시키는 대안을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국민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당이 계속 고민하고 실현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 사회운동의 의제, 또 새로운 요구되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당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그 해답들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해낼 때만이 사회운동과 우리 당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사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자가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석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답변 중에 그 노동당의 과제로 대국민 지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동당의 지지율은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0.38%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이를 올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방안을 혹시 구체적으로 가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대국민 지지율을 올리는 데 선이 있냐? 저는 당연히 대국민 지지율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원의 정당이 있지만 사회운동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정당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례대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지율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지율에서 그런 지지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거는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다 또는 전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 저는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노동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노동당은 우리 사회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투쟁하는 대중 단위와의 연대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이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제, 이 의제를 좀 더 정리하고 우리 당원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꾸준히 알리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제 중에서 과연 우리 당이 무슨 의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당원 여러분과 향후 많은 소통을 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경자 후보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주제에 관해서 사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당 활동의 주 타겟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동당의 활동의 주 타겟은 누구이며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역시 이제 당원 동지들과 충분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정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특수한 형태로 되어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다수를 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비정규 노동자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할 것인가가 우리 당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따로 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 당면한 노동 과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때그때 적절한 그리고 꼭 필요한 의제를 제시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 활동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 노동 의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투쟁하고 또 파업하고 또 집회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거 이외에 일상적인 방식의 정치활동 또는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도 좀 더 적극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2017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대응 방안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당이 2016년 총선을 간략히 평가하고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과 2017년, 18년 정세에서 노동당이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임석영 후보님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저희 총선은 우리 당이 그 통합과 독자라는 그런 어떤 논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치러진 총선이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어렵게 준비했지만 아쉽지만 별로 높은 지지율은 얻지 못하고 또 우리 당원들에게는 좀 힘이 빠졌던 그런 선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2010년 총선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평가돼야 될 지점은 준비된 선거가 돼야 된다. 총선이 준비된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당이 지금 역사는 이제 10년이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동안 당 지도부가 선거공학을 중심으로 분열과 탈당을 반복해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과 우리 당의 일상적 활동 그리고 선거 활동의 노하우, 성과가 쌓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때의 최선을 다해서 돌파해가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7년 대선과 18년 지방선거는 준비된 선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7년 대선과 18년 대선에 대해서 과연 우리 당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도 한편에 존재합니다. 더욱이 이전 선거 과정에 선거 투쟁 활동에서 항상 선거 방침을 둘러싼 당내 논란들이 많이 있고 그 후유증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대선과 이 양대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현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대의기구에서 중심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해야 된다. 이 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당이
두 선거를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경자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빠른 준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될 텐데요. 선거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정책이죠. 물론 이제 재정도 크지만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일단 우리 당에는 상당히 잘 준비된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심지어 당원들에게도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짜여져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찍부터 우리 당이 제시해야 될 의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대중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과 관련해서는 늘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표단 선거가 끝난 직후에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또 그걸 발굴해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또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총선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선거들에서도 당원들의 일상적인 참여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원들이 실제로 이 선거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당원들과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제도, 과정 이런 것이 좀 일찍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방안이라든지 또는 당원들이 직접 언론이나 홍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찾아봐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자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후보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그 노동당 고유의 이번 양대 선거 관련해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가장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동당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생태와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라던가 지진으로 인해서 평화 안전에 대한 고민이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기본적인 핵 발전의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재난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핵은 모두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무기이든 핵발전이든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류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핵을 통한 이 긴장관계 유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핵 확산을 통제하는 세계적인 전략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핵무장과 아울러서 여전히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파병이라든가 구체적인 이 전쟁과 관련한 이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만큼 베트남전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군대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특히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 안전권이나 건강권 또는 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전 대책과 재난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당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또 정책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석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영 후보님께서는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연대연합과 관련해서 노동당이 기본적인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불어 연대연합에 대하여 또한 열어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님 생각하시는 노동당이 대선에서 연대연합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대연합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대통령 후보 전략과 전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에서의 연대연합 전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당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기타 다른 선거에서의 당내 논의 과정을 보면 이 연대연합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대를 하자 또는 연대를 하지 말자 이러한 논쟁 구도가 형성되는 그러한 게 또 인식되는 당원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당의 당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연대와 연합은 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연대를 연합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그러면 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공통질에 대한 답변에 분명히 하다고 밝혔던 내용은 연대하자, 연대하지 말자 이런 식의 논쟁, 이런 식의 대립구도의 논의 속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연대연합에 대한 기본적 태도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 당이 생각하는 정치적, 조직적 목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주변 정당과 연대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는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적, 조직적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그 방침에 근거하여 연대연합 전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논의도 함께 되겠지만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의가 되는 것은 우리 당에 이롭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당원 참여 제고, 그다음 조직 혁신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노동당은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새로운 활력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당원 참여를 높여야만 합니다. 당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조직 혁신 방안이나 사업 체계 혁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후보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당 내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하면서 당원들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 역량도 많이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중앙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소정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국민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 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정책 역량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실의 강화와 외부의 정책 자문단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당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돼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언론 홍보라든가 중앙당의 집행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당에 의외로 많은 당원들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당의 자원들을, 역량들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당원들이 스스로 모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관심을 갖는 이런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이나 당협 활동으로 포괄되기 어려운 부문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부문 의제들에 대해서는 또 옆에 계신 인석영 후보께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런 의견이나 토론들이 우리 당 안에 생산적인 자원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로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젊은 당원들이 또 새롭게 입당하고 계신데요. 이런 당원들이 좀 즐겁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기품과 문화의 쇄신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고 다양한 의제에 연대하는 정당, 여성주의 정당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거만큼 일상적인 교육이나 또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당의 활력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석영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떨어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당의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들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당원들이 커다랗게 실망한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진보정당의 당원인데 우리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내 뜻이 반영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 운영과 당의 중요한 방침을 정할 때 당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을 잘 해내는 것, 그리고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당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당원의 관심과 참여는 사실 당 활동의 대외적 파급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당원들의 참여와 관심 없이 당의 영향력이 확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 방안의 하나로 의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관심 갖는 의제에 대해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통로를 통해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된 의제를 가지고 우리 당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현재 당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당의 지지율과 영향력을 높이는 저희 방안입니다. 의제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의 의제별 당원 모임과 같은 의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에서 그동안 의제 활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당원 당규에 의한 우리 당은 대표단 중심의 당 운영 체계이고, 그에 따라서 의제 활동도 정책위원회, 그다음에 8개 부문위원회, 각 지역 또는 중앙당의 사업부, 이 부서마다 각각 고민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어떤 칸막이가 있어서 이게 소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의제 활동에 대해서 정책위원회, 부문위원회, 그리고 의제별 당원 모임이라는 틀이 제도가 된다면 의제별 당원 모임, 이 각 지역이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의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국면과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동시에 일상적인 당 활동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해 나간다면 우리 당이 당원 참여도 높여내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답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석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후보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와 관련된 당원들의 모임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당원들의 참여도 부족, 이렇게 된 원인의 주요한 원인으로 그러한 의제별 활동들, 당에서 그러한 모임들을 제도화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당원들의 저조한 참여, 당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을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에서 그동안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 당원들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오는 실망, 이것이 당원들의 참여와 가 저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별 당원모임 같은 이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보 정당, 한국에서 진보 좌파 정당에서 일상적 당 활동이 과연 무엇이겠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거는 사회를 바꿔나가겠다는 우리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물론 커다란 정치적 이슈에 직접적 행동을 거리해 나가는 행동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시기가 아닐 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다양한 의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번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별 당원 모임을 저는 제안드린 겁니다. 기존에 당협이 있고 시도당이 있고 중앙당이 있고 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별 당원 모임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업이 특정 시기에 어떤 사업으로 쭉 밀고 나가지만 그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일상적으로 그런 고민이 이어갈 수 있는 트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최저임금 1만 원 우리가 의제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 그 의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각 개인이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당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단위는 없습니다. 이후에 특정 시기에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다시 고민이 되고 발전적으로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지만 그 결과 그 의제에 대한 당원들의 동력, 고민들이 이어져서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다시 고민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느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우리 당이 되어야 된다면 그 의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이 일을 확산시킨가를 고민하는 당원 단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의제별 당원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별 당원 모임을 제도화한다면 의제별 당원 모임도 일정한 조건이 되는 의제별 당원 모임에게 대표성에 따라 그리고 그 당원 모임에 소속된 당원 수에 따른 비례성에 따라서 대의원이 배분되고 그리고 우리 대의기구 내에서도 의제별 활동이 반영되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그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이를 통한 활동가 발굴, 당원 모임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당원 전체에 대한 참여 방식이 아니라 어떤 당원들의 조건, 상황 이를 토대로 나누는 어찌 보면 선별적인 방식이라고도 생각될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이 대략 당원 수가 10,000여 명이 넘고 있는데요. 당비를 내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의 비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제 제가 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제 유세를 다니면서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당원들이 꽤 많이 계신데 특별히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당 활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의 의지가 당 안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현실만큼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애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 지금의 간부나 상근자 중심의 활동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가의 이 구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더 많은 당원들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출발은 적극적인 활동 당원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당원들이 다양한 방식의 또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의 근거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전체 정원을 상대로 하는 일 역시 이런 구심을 형성하는 활동가들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고 네트워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출발 지점은 일단 의지와 역량을 가진 당원들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듀오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당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조립하고 발전 경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임사경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노동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개발했다고 지금 판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원전 탈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저는 우리 노동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동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역시 우리 노동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시기 정치적 일정마다 기존의 보수야당이 민주당에 기대어 원내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서 국회를 뒤흔들고 한국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만들겠다고 싸워왔던 정당, 역시 우리 노동당입니다. 그동안의 20여 년의 진보정당 운동 속에서 여러 부침이 있었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승부공황에 따라서 분열하고 탈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그에 따른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노동당원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은 당원들이 지금 10,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10,000여 명의 당원들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재 노동당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고 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원, 이렇게 보인 노동당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그리고 노동당은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노동당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저희의 정당성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적 정당성으로 보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회를 그럼 어떻게 바꾸겠느냐, 무엇을 해야만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제 활동도 그런 총체적 프로그램의 각각의 영역인 것이고요. 그것이 누군가 또는 어떤 정책안으로 제시되고 그것에 대해서 단지 당원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우리 당의 지역조직, 부문위원회, 의제 활동에 관심 갖는 많은 당원들,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우리가 하고 우리 사회에 외칠 의제와 총체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합의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기반해서 우리 당이 활동을 한다면 우리 당은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자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한국 사회를 재편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세력은 노동당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 소수자들을 언제나 대변해왔고 끝까지 투쟁해왔던 정당이 노동당입니다. 이 노동당의 오랜 역사를 잊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낼 세력은 노동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 노동당은 대단히 부족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받기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요청에 늘 언제나 함께하고자 노력해왔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의제로 표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으로 우리 당은 대답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좀 더 적극적인 실천으로 좀 더 많은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있는 선거가 그렇고요. 많이 약화된 우리 당의 당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당원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20여 년 이상 계속된 보수 야당의 이중대가 아니고 진정한 좌파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출발에 다시 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안에는 여전히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꾸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과 자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국민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일이 우리 당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임석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의 전립 이후로서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치 세력이 바로 노동당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노동당은 정치 세력일 뿐만 아니라 제도화성에 있는 정당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리 노동당이 지난 총선과 같은 수준의 지지도 아니면 좀 더 잘해서 그보다 약간의 더 높은 지지율 받는 데 그친다고 했을 때 과연 후보님이 이야기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에 우리 당의 실력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 조직으로서의 존립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가는데요. 우리 당원분들이 평균 연령이 40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꿈, 희망만으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총선의 지지율과 대통령 선거 때의 지지율, 그 다음 지방선거 때의 지지율을 단순 서로 비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각각의 후보가 갖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의 지지율이 우리나라에서 총선 때의 어떤 지지율, 지방선거 때의 지지율보다 더 낮을 거다, 이런 어떤 상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노동당이 우리 노동당원으로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되돌아봤을 때 과연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있는 정당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 자기 확신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세대, 그리고 새로운 당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당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 어떤 자기 평가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젊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 노동당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 정당으로서의 당내 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그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의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기존의 당원들의 참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노동당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정당,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과 대통령 선거 과연 어떻게 치룰지, 후보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양대 정치적인 선거 일정 속에서 우리 당의 활동이, 그리고 우리 당의 정책과 의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대변하는 정책과 의제가 된다면 저는 지금 지지율만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고
그걸 근거로 우리 당이 계속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치적 일정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던가 또는 그러한 목소리가 과거를 대변한다면 그리고 그 지지율이 역시 낮다면 더 이상 조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선거에 대한 참여,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미래 세력으로서의 노동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답을 함께 찾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자 후보님께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 것 같은데요. 소위 그동안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진보 좌파 운동 진영은 무수한 선언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당의 실력은 사실 그다지 많은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당이 내세우는 정책, 전략, 그리고 우리만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존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대국민적인 구체적인 개량화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당의 존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로 이제 현재 보수 3당 체제가 수립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진보 정치의 약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당분간 넘어서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이 초래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의 노동자 운동이 계급적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라고 하는 과제도 이제 새로운 숙제로 저에게 떠올랐고요. 그 이외에도 이 사회운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주체가 여전히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체 형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치 환경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절실하게 느꼈듯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등장할 수 있기에는 우리의 정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치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싸움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 이런 것이 같이 그래서 우리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일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노력이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지적되어 왔듯이 우리 당의 활력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잘 준비된 정책과 정강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의 활동으로 어떻게 다양화될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로 모아져서 당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당을 만들어간다. 이런 결의로 저는 준비한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어려움과 외부 환경의 약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내부적인 힘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대표 후보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중간쯤 모양인데요. 후보님들의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후보님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을 다니면서 참 많은 당원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예상하셨듯이 임기를 꼭 채웠으면 좋겠다. 약속을 지키는 대표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일을 하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로 공통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 당이 얼마나 부침이 많았는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당원들이 볼 때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잘 되고 있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대로 얼마나 활동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돌아다니면서 듣는 당원들의 이야기, 요청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는 노동당 농업위원장인데요. 제가 왜 농업위원장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이 앞으로 농업에 대한 이 고민과 전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농업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농업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제 먹을거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저한테 남겨져 있기도 하고 우리 당의 정책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 대표단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소수자 또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약속드린 것은 꼭 지키는 그런 부대표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당원들의 애정을 이번 투표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영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우리 노동당이 독자적 세력으로 계속 존립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아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직도 노동당원이다. 우리 노동당이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노동당에서 이야기하는 발언, 노동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문과 언론에서 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들의 비판과 이견에 대해서 다른 정치 세력들이 크게 놀라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사회 변화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하는 의제 활동은 그 결과에서 나오는 사회 변화에 대한 주장은 저는 우리 당이 좀 더 노력하고 당원들과 함께 외쳐나간다면 그것이 당장의 지지율의 상승과 당장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언정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흐름, 커다란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안정되고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기 대표단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당을 안정화하고 우리 당이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당선시켜 주신다면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후보님 지금 계속되는 지역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되게 빡빡한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부대표 후보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당원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 지금 제8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주 한 주가 남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10월 8일 토요일 낮 12시에는 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당 회의실에서 낮 12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 대표 후보가 생각하는 내용들, 노동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10월 8일 낮 12시 중앙당 회의실로 오셔서 이가병 대표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기 대표단 선거 투표는 10월 10일 0시부터 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대표단 선거는 총 3번의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표 후보, 일반 부대표 후보,
6명도 부대표 후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각각 찬성과 반대를 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몇 군데 지역은 전국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 당협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안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